오늘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략주까지 제시해드리죠. 투자인은 투는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후반전 대비를 위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다룰 주제 첫 번째 먼저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타는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들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어제 2% 넘게 내리더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소식으로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AMD 파운드리 3나노 공정부터 GAA 구조를 채택할 예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나노에서 이 GAA 구조를 사용하는 업체가 삼성전자가 유일하잖아요. 경쟁사인 뭐 인텔이라든지 TSMC는 2나노 이하 공정부터 이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MD라는 대기업, 시스템 반도체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뉴스인지 삼성전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이 더 강하네요. 네. 제가 항상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만큼 오를 거야, 요만큼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오르는데 여러 가지 뭐 눈치도 봐야 되고 파생 눈치도 봐야 되고 시장 일단 1등은 대표 주자는 힘듭니다. 이런 거 저거 다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소부장 쪽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약간 뭐 사면 초과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하게 되면은 뭐 디램만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낸드부터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같이 파운드리 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디램보다 투자는 파운드리 쪽이 더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지금 원하는 만큼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그 정도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고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화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언제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약간 좀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 삼성전자는 옳았구나 그러면서 또 AMD 향과 관련된 쪽에 또 성과를 낸다는 쪽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쪽들은 이 GAA 쪽에서 이제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쪽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미세화된 공정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아까 보셨듯이 여기 나오는 관련된 특히 EUV 쪽이 중요하겠죠.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이하 쪽으로는 강화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EUV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 여기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일을 하겠지라는 쪽에서 먼저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는 진짜 강하게 움직여서 이제 추세대로 쭉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업 보고서상에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쪽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들을 확인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쪽이 드디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기대감과 함께 먼저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 이거는 염두하시고 전략을 짜신다. 그러면 일단 매수는 맞습니다만 관련된 종목들 이쪽에 매수는 맞습니다만 속도가 오늘 좀 빨랐다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살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고 소부장단에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UV 관련된 테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 소재 부품단에 솔브레인이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16%까지 급등을 하던데 이 3나노 GAA 공정에 사용되는 초산계 에천트를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사실 컨센서스보다 좋았다는 평가가 있고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도 좋을 거다라는 증권가 평가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신고가를 더 써나갈 수 있을지 솔브레인을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는 쪽 특히 미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하고 거기다 들어가는 화학 관련된 소재 쪽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인 국내의 화학 재료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들도 관심이 높아지겠죠. 근데 관련돼서 뭐 ENF 테크놀로지나 회사들도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먼저 실적 흐름들을 1분기, 작년 4분기부터 턴하는 것들 보여줬다라고 하다 보니까 먼저 가는 측면들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 업황이 좀 주춤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소재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적 흐름들이 반영되겠죠. 그러면 1분기 조금 늦었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흐름들이 소재 쪽에서 특히 화학 재료 쪽에서 네.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의 반응들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먼저 움직였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속도가 좀 빨랐다라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비중 줄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잘 갈 수 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지금 낸드 쪽, 전공정 관련된 쪽에서 낸드 쪽도 요즘에 한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괜찮죠. 계속 바라봐야 될 쪽인 것 같고 네. 오늘 또 PSK는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예, PSK 같은 경우도 네. 같이 바라보면 좋겠죠. 오.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PSK까지 또 짚어 주셨네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장비단에 또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오늘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빵빵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이는데 전공정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최고가를 쓴 겁니다. 네.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기대감이 더 작용할 수 있을까요, 주가에? 네, 일단 유진테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쪽에서 특히 낸드 쪽의 강점이 두 번째 3D 낸드 쪽에 대한 앞으로 달수 올라가다 보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많겠다. 안쪽에서 계속 부각받는 종목이고 계속 거기서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차트가 이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고점 넘어가게 되면 딱 더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꼬심에 넘어가지 말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좋은 거 압니다만 지금 나오는 실적과 함께 낸드 시장도 지금 빠르게 터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벌써 작년 2022년도 7월달 고점대 부분까지 다 왔어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낸드가 쓰이는 쪽은 SSD로 들어가서 AI 데이터 서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스토리지 쪽에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오. 주가는 속도에 따라서 같이 저희가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솔브레인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진테크 모두 매수할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좀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따라가지 말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수의 눈으로 바라볼 반도체 탑픽2를 들어볼 텐데 저번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 상승세가 굉장히 괜찮아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번에 뭔 얘기를 했더라? 예. 한솔 아이온스. 예. 오늘도 그 종목 갖고 왔습니다. 그냥. 네. 오늘도 또 한 번.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성과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는 과정 쪽에서 네. 이만한 회사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아.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올라오고 이제 14,000원대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의 강점이 이제 정밀 가공 부품 쪽이죠. 네. 부품 쪽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어მეტ이라고 티커를 읽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예, 이쪽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협업하는 모습들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장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던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회사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말을 못 드리는데 이런 쪽에서도 하반기에 협업하는 모습 쪽에서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네.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세정 쪽은 앞으로 또 미세화 공정 들어가면서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나오는 세정 사업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아이코닉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네. 좀 새로운 신소재인데 지금 쿼츠 쪽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번 또 신소재로 내놨는데 이 시장 반응이 괜찮다고 하네요. 이렇게 쪽에서 대체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또 한번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네. 쪽에서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에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솔 아이원스 소개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가를 높여서 소개해 주신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민한 투자에서도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통해서 세정 관련된 종목들 강조하고 있죠. 투자의 눈에서도 세정 관련주들 강조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투자의 눈 2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두 번째 주제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갈 때 된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로봇들이 좀 강합니다. 로봇 섹터가 눈에 띄는 실적이 아직은 나오기 힘든 분야라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장에서 LG전자가 로봇 모멘텀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좀 올랐습니다. LG전자를 끌어올린 주제는 오늘 로봇이 아니지만 로봇 모멘텀도 LG전자가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LG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냉각 시스템 이슈로만 오늘 오른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로봇은 전부? LG전자의 로봇은 지금 아직 뭘 보여준 거냐? 하겠다고 나와서 뭔가를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직 뭐 이렇게 수면 위로 딱 나와서 저희가 외국에서 보여준 것처럼 와 네. 이런 로봇도 나왔어. 막 사과 집어대고 거기 사과 좀 줘. 그러니까 아우 하면서 이제 갖다 주고 로봇이 이러면서 막 이런 약간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보행하고 하는 이런 어떤 변화를 아직 못 보여줬습니다. 한국 쪽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구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나왔던 LG전자의 어제 나왔던 기사와 함께 네. 우리도 이런 거 하는데 시장이 너무 몰라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칠러 쪽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원래는 가전 쪽에서 냉난방 쪽에서 공조 쪽을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거기 강점 있는 부분들을 네. 활용해서 살려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포문을 열은 상태죠. 네. 이게 지금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30% 이상씩 고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중요한 거는 하겠다고 네. 그러면 수주를 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네. 수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성과 나오는 게 쭉 나와서 아마 가전사업부만 이제 뭐 내년 한 몇 년 뒤에 하게 되면 5조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주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네. AI 붙었고 데이터 센터 붙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주축이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저희도 이런 노트북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매경에서도 이런 거 주겠죠. AI 되는 노트북. 그러면 네. 제가 말로 하겠죠. LG전자 차트 띄워봐. 아. 그러면 잘못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띄워주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 온디바이스 AI가 펼쳐졌을 때 LG에게는 그래도 노트북 있잖아요. 네. 그램 교체 수요가 활발히 나오기 시작하고 과거처럼 뭐 그쪽은 손절했으니까 네. 예, 스마트폰은 손절했기 때문에 어떤 가전 쪽 그리고 또 이런 노트북과 PC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것도 하나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로봇은 아니고 지금 나오는 AI 쪽에서 접목되는 또 하나의 가전회사의 변신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강조된다기보다는 AI 관련해서 좀 오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구체화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주죠, 수주. 네, 수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를 그러면 접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거래 팡 터지고 10% 주가 떴다. 이제 네. 추세 전환이다라고 네. 하지만 한국 증시의 특성은 이런 추세 전환 나왔을 때 좀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나온 다음에 추세가 강하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움직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세 전환하고 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매물을 한번 이게 털어냅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갔다가 한번 또 살짝 한 5%만 조정 나와도 네.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정리하게 되면 내가 파니까 또 다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주가 관점이고 그랬었을 때는 따라가서 매수가를 여기서 딱 고정시켜서 지금 10만 6천 원대 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이제 특징주는 항상 많이 오른 종목들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특성을 좀 살려가면서 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 중에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덕분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유상증자 중에서 삼자 배정이 가장 메리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내 주식 주고 거기 네. 투자해가지고 내가 자본금에 넣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회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했다. 네. 이거 뿜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 그러니까 SK 온 쪽이죠. 네.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율로보틱스와 함께 앞으로 협업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은 SK 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그렇게 빵빵해서 많은 상황 쪽에서 투자를 막 하는 것보다는 네. 되게 이제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SK온에 대한 지금 고민이죠. 네. 그런 쪽에서 좀 자금을 좀 많이 끌어와야 돼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IPO를 당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를 강하게 이끌어나긴 하겠는데 뭔가를 좀 강하게 들어오기는 조금 좀 자금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일로보틱스와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강하게 어떤 수주가 빵빵빵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에서 이제 초기는 반응을 할 거고요. 네. 그간 또 한두 번 또 강세 흐름들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하시지는 마시고 네. 진짜 이제 관련돼서 수주하는 모습들까지 받아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 흐름 상승이 또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좀 관망하는 자세로 이 종목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삼성향 로봇 관련주 하면 사이맥스가 있습니다. 오늘장 참 잘 가고 있는데요. 올 3분기에 웨어러블 보핏 출시를 앞당기면서 관련 특허 확대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사이맥스가 지금 삼성향 로봇 수혜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새는 한미반도체 수혜주로 또 사이맥스가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사이맥스가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의 강점이 웨이퍼 이송 장치 쪽에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뉴스 보시면 아시죠? 네. 뭐가 이게 동그란 거 가지고 뭐 슥, 삭, 슥, 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네네네. 그거 관련된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서 이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장비 회사긴 장비 회사인데 그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람으로 가서 웨이퍼 날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방호복 쓰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SK 하이닉스 향으로 들어갔던 그 한미반도체 들어가는 본드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 네. 둘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아마 이쪽에 대해서 성과 나왔을 때 HBM과 관련된 쪽에서 이런 자동 장비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한 쪽이기 때문에 네. 오늘 움직이는 거는 솔직히 로봇 쪽은 아닙니다. 네. 이송 장비에 대한 관련된 약간 자동화 쪽에 가까운 쪽이죠. 이쪽에 대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괜찮은데 네. 이거는 아마 또 성과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잠깐만 눌려도 매수해서 모을 수 있겠다.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로봇으로 오른 건 아니다. 사이맥스 매수 관점으로 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봇 섹터에서 좀 탑픽주로 삼아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민을 했습니다.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 네. 섹터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네.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맥 정도가 어떨까 생각됩니다. 스맥. 네. 네. 스치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스맥. 삼성중공업 쪽에서 공작기계 사업부가 나온 회사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공작기계 자동화 장비 쪽으로 나오는데 실적 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 한때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네.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 받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특히 로봇 사업부는 AMR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 쪽과의 변화 나오는 걸로 바라보면서 네. 한 5,000원대 부분까지 목표가 삼고요. 손절가는 한 3,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해놓은 종목은 스맥이었고요. 목표가는 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민수 대표와 투자인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